안녕하세요. 개발 놀고먹고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권유하거나 투자를 강요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뇌피셜로 절대 투자에 참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업무가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계속 야근이 잡혀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5월까지는 좀 불규칙적으로 업로드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내용과 대략적인 매매 기록, 그리고 다음 주 매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기록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본 계좌는 일단 종목들을 다 매도를 했고요. 인텔을 들고 있던 거를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어, 매도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일부 들고 있다가 지금 신도리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신도리콜 매수한 이유는 국장이 좀 규정을 받아서 그렇고요. 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일단은 매도를 했고 아마 한 27불에서 28불 사이에서 매도를 분할로 진행을 했고요. 매도를 한 이유는 판 해치를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뤄서 매도를 했습니다. 어, 국장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매수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일단은 신도리콜을 계획대로 매매하다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계속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은 일단 그대로 들고 있을 계획입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장중에 거래는 힘들었고 더 이상의 매매 기록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기에 여기서 매매 기록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고 이슈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SVB랑 CS 파산 이슈가 좀 시장에 이벤트가 크게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 금리 관련해서 결국에 이 파산이라는 게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이 어, 기존의 자산을 버티지 못하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실로 평가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산까지 간 거죠. 사실은 예금이 뱅크런이 나더라도 그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산 자체가 떨어지지 않아서 자본 잠식이 안 일어났다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뭐 지금 현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은 바닥에 가까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바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서 들고 있습니다. 어, 저는 금리 인상은 아마 이번에 아마 인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상을 하더라도 별로 뭔가 시장에 실질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인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금융기관들의 파산 위험과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금융위기를 조장하겠다는 생각이 안 되는 것이고, 금융위기가 발생을 만약에 할 것 같은 느낌만 나더라도 사실은 긴축을 멈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번 인상해봤자 다음에 바로 멈출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인상을 멈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는 피벗을 좀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피벗 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기관이 지금 안전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조차도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회사들 중에서 좀 약한 부에 속하는 한계 기업들은 이번에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크레딧 문제로 기업의 신용평가, 신용 등급의 강등 등으로 이제 실제 이어지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 강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보다는 각 회사, 그리고 각 개인들의 크레딧, 그리고 각 국가, 좀 크게 보자면 각 국가의 크레딧 문제가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마 유럽 쪽에서는 이번에 무너지는 국가들도 우리가 계속 꽤 오래된 떡밥이지만 유럽과의 금융위기 관련해서 좀 이제 나올 때가 돼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 금융위기가 온다고 뭐 모든 주식이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빠지면은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잘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 크레딧 위기가 오면은 뭐 금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국채 채권 시장으로 다시 회사채를 제외한 국채 같은 좀 우량한 채권들로 자금이 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있을 예정이고요. 하반기까지 가면 갈수록 이제 아마 제가 바라보는 뷰라면 국채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그 올라가는 대비 많이 빠진다. 그러면 채권을 뭐 잠깐 정리하고 사실 채권도 수익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주식의 수익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를 하고 아마 빠진 주식들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까지 조정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4월 이후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피벗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반영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추세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승이 추세적인 완전한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크레딧 이슈가 분명히 터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개별 기업 간의 어떤 하락과 변동성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전체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뷰는 상승으로 보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물론 크레딧이 터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직은 사실 이제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의 확률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사실 외국인의 입장이라면 지금 꽤나 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싸지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다시 또 사는 모양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대 매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 매매와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였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최대한 잘 빠르게 마무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우신 투자 계획대로 잘 실천하셔서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